뷰티, 연애, 살림. 자신의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새로운 업의 공식. 나도 스타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리치의 미라클데이 책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억대 연봉 유튜버 이야기를 다룬 책 유튜브의 신 저자 대도서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대도서관님은 1인 크리에이터들의 롤모델이신데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기본 규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너무 완벽주의를 고집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일단 만들어 올리다 보면 자기 채널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순간 컨텐츠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꾸준히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그럼 대도서관님이 제안하는 1인 미디어 루틴이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즐길 만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분짜리 동영상 2개를 촬영 편집해서 하나씩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디어가 잘 떠오릅니다. 평소 영화나 뉴스, 책 등을 보다가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간단하게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평일에는 출근 전 10분 정도씩 기획안을 쓰고 주말에 이 완성된 기획안을 가지고 토요일은 촬영, 일요일은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2개를 완성했으면 업로드 예약을 걸어두고 규칙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요일과 시간을 지켜서 올리면 고정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당 영업시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큰 욕심 없이 취미생활도 하고 부수입도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2, 3년 정도 꾸준히 따르면 분명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인 미디어를 가장 추천해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주부입니다. 살림 노하우부터 육아, 부동산, 요리, 패션,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누구보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유튜브는 블로그와 달리 꾸준히만 올리면 구독자 수가 늘면서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도 키우고 쏠쏠한 부업도 되니 일석삼조이죠. 그리고 주부들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위가 1인 크리에이터이고 방과 후 수업에도 1인 크리에이터 되기 과정이 등장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들지 않는 효과적인 교육수단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콘텐츠 제작이야말로 아이들의 기획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부모가 함께하면 자연스레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도 만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의 대도서관님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머릿속은 항상 무언가를 궁리하기 바쁩니다. 세상 만사가 나라면 어땠을까로 통하죠. 문방구에서도 나라면 이런 재질로 연필을 만들 텐데, 이런 디자인의 문구가 나오면 당장 살 텐데, 짜장면을 먹을 때도 나라면 이런 모양의 그릇을 쓸 텐데, 나라면 쿠폰 적용을 다르게 할 텐데. 진화 심리학 책에 이렇게 나오더군요.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미리 상상해보는 것은 미래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실수 없이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나의 이런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디어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죠. 자, 그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성공할까요? 1인 미디어 채널을 만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레스토랑 창업과도 비슷합니다. 손꼽힐 메뉴로 단골을 만드는 것이죠. 1인 미디어에서 단골은 곧 구독자를 말합니다.
구독자는 일관되고 정체성 있는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에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채널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메인 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도서관TV는 예능과 게임의 접목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게임을 할 때는 인기 드라마나 영화를 패러디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면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함으로써 게임 몰입도를 높이고 재미를 줍니다. 먹방 인기라고 무작정 먹는 방송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예를 들어 5,000원 먹방을 콘셉트로 5,000원으로 장 봐서 요리해 먹기, 5,000원짜리 음식만 골라 먹기 등을 선보인다면 메인 기획이 있는 것이죠. 1인 미디어 초보자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메인 기획 없이 채널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콘텐츠를 올리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영화 소개, 화요일은 명란 파스타 레시피 공유, 수요일은 일본에서 쇼핑, 목요일은 맛집 먹방, 금요일은 게임 방송.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일관성 없는 콘텐츠를 열심히 올립니다. 일단 한번 올려보고 시청자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전략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초보자뿐 아니라 일관성 있게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채널 인지도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간 힘들게 고수하던 채널 정체성은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족발집에서 파리만 날린다고 대박 식당 따라 떡볶이를 팔면 그 식당은 안 가게 되죠. 채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내 채널을 누가 소비하는가? 우선 시청자 연령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게임 채널이라도 초등학생이냐 20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의 성향이나 특성까지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대도서관TV는 17세에서 30세로 게임에 관심은 있지만 실력이 마니아 수준은 아닌 사람들이죠. 이렇게 타깃 시청자를 확실하게 정해놓으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과연 채널 정체성을 지킨답시고 반응도 없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채널 만들고 1년 동안은 꾸준히 올려야 합니다. 꾸준히 만들어가다 보면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가 하나쯤은 나오게 되고 다른 콘텐츠도 차례차례 소비되면서 덩달아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뚜렷하면 계단 모양으로 차근차근 상승합니다. 시청자가 만족할 만한 또 다른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전체 조회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섣불리 유행부터 쫓지 말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우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1인 크리에이터가 성취감을 느끼고 채널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채널 정체성을 몇 년 이상 잘 유지하여 구독자층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을 때 가끔 이벤트성으로 유행 콘텐츠를 몇 개쯤은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만일 중간에 크리에이터의 취향이 바뀌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에이터들도 대기업처럼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UR을 타깃으로 하면 억대의 조회수도 가능하던데 조회수와 수입이 관련이 있나요? 동영상 하나만 대박을 터뜨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동일 콘텐츠를 반복 시청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외부 수입인 광고 영향력이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1인 미디어로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고 싶다면 연령대를 키즈를 잡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리고 조회수 한 건당 광고 수익 1원이 들어온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일단 구독자 1000명 이상, 지난 1년간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그래야만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광고 수익을 좌우하는 건 조회수가 아니라 구독자 수라는 뜻이겠죠?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모으려면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일주일에 2개씩 6개월만 만들면 52개, 1년간 만들면 104개, 이 정도는 있어야 비로소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타인의 인정과 성취감, 새로운 기회,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의 금전적 보상 등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재능과 성실함까지 더해진다면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럼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면 오래 버티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2년 넘게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충성도 높은 구독자층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크리에이터의 팬덤이 만들어집니다. 자신을 보러 오는 진정한 팬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일정 수준의 광고 수익까지 거두는 상황이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콘텐츠 제작에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궤도까지 오르려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서 만든 콘텐츠여야 가능하겠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하는 일, 아무리 돈을 써도 오래 해도 힘들지 않은 일, 그것들로 만들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좋아 보이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기 때문이죠. 일단 성공 비결 따지지 말고 딱 1년만 성실해 보세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눈 딱 감고 1년,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1년 더 만들어 보세요. 그때쯤이면 반응이 옵니다. 일단 이름이 알려지고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생기면 초창기에 올렸던 인기 없는 콘텐츠도 결국에는 다 소비됩니다. 2년 동안 꾸준히 만든 콘텐츠는 절대로 크리에이터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35년간 매일 5시간씩 원고를 써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떤 재능보다도 우직한 성실함의 힘을 믿습니다. 시청자와 소통도 중요할 텐데 시청자와 소통의 달인이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대인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싫어하지만 외로운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자신을 덜 노출을 하면서 사람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방법을 찾습니다. 현대인의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충족하는 것이 바로 1인 미디어입니다. 혼자 시청하지만 여럿이 함께 보는 느낌. 소통은 하되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잘 파악해야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가짜를 압니다. 항상 진정성 있게 대하고 친근하면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청자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되 그것이 나를 위한 지원인지 상처 주기 위한 비방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시청자에게 너무 휘둘리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방송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던데 생방송은 언제쯤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편집 영상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올리면서 고정적인 구독자층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생방송에도 도전해보시길 권합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1인 미디어로서 역량을 키우고 팬덤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저만의 노하우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 4회 이상 시간을 엄수해 꾸준히 방송한다. 생방송은 최소 주 4회 이상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고 진행자도 실력이 늡니다.
1회 방송은 3-4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막상 해보면 1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밤 9시 이후는 시청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느긋하게 모니터 앞에 앉는 때입니다. 일단 시청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매주 월, 수, 금, 토,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공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방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하라. 초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하나가 방송 시작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단 한 명뿐이라도 일단은 방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말이라도 건네고 날씨 이야기라도 하세요. 세 번째,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악의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누군가는 상처받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실수를 만회하는 것은 오직 프로만이 할 수 있죠. 네 번째, 악플러에게는 무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나쁜 행동에 반응하면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전 거슬리면 해당 아이디를 차지하면 됩니다.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2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단 20%만 나를 좋아해 준대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둘째, 시청자는 소중하지만 휘둘리진 말고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팬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초보 진행자는 얼마 되지 않는 시청자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소통인 줄 압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청자들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시청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시청자와 소통하라는 말을 허물없이 지내라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도서관님이 들려주는 유튜브의 신 책인터뷰 1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대도서관님과 함께 만드는 유튜브 대박 콘텐츠 실전편입니다.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1:1 코칭. 다음 시간 2부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꼭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 방문해 보셔서 더 많은 영상과 자료 봐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